안녕하세요. 김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소방 데일리 30을 볼 예정이 있습니다. 빈칸 노트로 진행되고 있고요. 소방학개론 소방 복규가 30일 스케줄로서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여러분이 나가시고 제가 한 5회 정도를 올리면서 복습 테스트도 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 찝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30일 정도를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점을 월요일날 잡았는데 시작점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랬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6일 지나고 유튜브를 보고 또 12일 지나고 유튜브를 보고 일주일별로 해서 유튜브를 복습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또 문제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표는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빈칸 노트가 상당히 괜찮은 교재 이미 틀림없고요. 여러분들이 또 빈칸을 채워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또 이제 기아 패널에서 기아 패널 가지고 하시면 충분히 또 좋은 효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인데 오늘 파트는 화학 기초 이론도 있고요. 연소 폭발, 화재 이론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 되는 부분은 분자식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분자식인데 분자식은 n이 몇 개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원자의 종류는 원소로 하기도 하고 원자를 합니다. 원소는 이제 주기율표 회사의 종류고요. 원자는 개수를 맞출 때 원자를 합니다. n이 있고요. 질소가 있고요. 수소 H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질소 원자는 몇 개냐면 2개가 되겠고요. 여기 곱해 주는 거예요. 곱하기 1, 그죠? 곱하기 3 해서 좀 기억해야 됩니다. 6이 되는 거죠. 원자의 총 개수는 8개가 되는 거예요. 분자는 뭐냐면 암모니아라는 놈이 몇 개 있냐? 2개 있다는 거죠. NH3가 암모니아라는 것도 한번 우리는 외우셔야 됩니다. 암모니아는. 왜냐면 이 암모니아라는 놈은 폭발 범위도 있고요. 폭발 범위는 15에서 암15 이빨 28이 되는 거고요. 암모니아는. 또 암모니아는 어디서 또 배우냐면 연소 가스에도 배웁니다. 냉매를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질소에 있는 것 암모니아 됩니다. 분자는 총 2개가 되는 거고요. 질소는 몇 개? 2개. 수소는 몇 개? 8개, 6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1대 3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에서 완전 연소 때 산소 부피가 얼마냐 이런 걸 계산할 때도 이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기체 법칙이 되는데요. 이 기체 법칙은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샤워 분비, 보온 압반이 있는데 즉 샤넬 법칙이라는 일정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 자 부피가 나오는데 이건 볼게요. 부피와 같은 말은 최적이 되는 거고요. 최적 같은 말은 뭐다? 몰수, 몰비, 용량비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몰을 그람으로 물어본다면 분자량분의 질량이 돼야 되는 것이죠. 됩니다. 그죠? 똑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온도 올라가는 부피는 좀 커진다는 얘기예요. 풍선 같은 게 그죠? 그러니까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절대 온도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 띡 재면 36.5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섭씨가 되는 거고요. 절대로 바꾸는 것은 섭씨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돼요. 섭씨에다가. 그러면 뭐냐면 켈빈이 될 겁니다. 절대로 바꾸는 공식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보일의 법칙인데 이제 온도의 기체의 부피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사기 눌러버리면 부피는 줄어들겠지만 압력은 강해지겠죠. 반비례와 비례란 말은 의미는 이해하셔야 돼요. 비례란 말은 같이 올라간다, 비례된다. 반비례 올라가 내려온다. 이게 반비례할 수 있는 거죠. 비례와 반비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일-샤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보일-샤넬 법칙, 얘는 샤넬 법칙, 얘는 보일 법칙이고 얘는 보일-샤넬 법칙이 됩니다. 자, 얘는 두 가지 합쳐진 거예요. 자, 기체의 부피는 뭐에? 기체 부피는 압력에는 반비례하고 그다음 온도, 절대 온도에는 비례한다는 얘기. 두 개 합쳐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절대 온도가 되는데요. 절대 온도는 273 플러스 도가 되면 절대 온도 된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0도일 때 0셀시우스일 때는 0도일 때는 273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헷갈려하는 게 이 부분 좀 헷갈려합니다. 이거 헷갈려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산화라는 건 산소와 화합하는 거예요. 산소를 플러스하는 거고요. 수소와 전을 잃는 거고요. 얘를 플러스하는 거예요. 산화수,
산화된 숫자는 증가되는 거예요. 자,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걸 뭐라 하냐면 한원제를 합니다. 한원제는 자, 앞으로 배울 건데 한원제는 얘는 이꼬르 가연물이 되는 거예요. 자, 가연물이 되니까 얘는 산소가 있어? 산소가 없어요. 연소하기 위해 산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얻으면서 연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 반대가 바로 한원이 되는데 반대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죠. 한원은 산화제가 되죠. 산화제라는 말은 산화제는 같은 말은 산화성이에요. 같은 말, 산화제, 산화 같은 말이고요. 또 얘는 뭐냐면 산소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산화성이 되는 거죠. 산소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산소 있으니까 산소 이름이 연소하겠죠. 그래서 한원되면 연소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산화제는 자기 자신은 뭐다? 산소 있으니까 한원되고요. 다른 물질을 뭐다? 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제는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연소에 있어서 산소를 가지고 있는 게 것이 바로 뭐다? 산화제가 되는 겁니다. 한원 자신은 뭐가 되면서 산화되면서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를 얻으면 연소하고요. 다른 물질은 뭐다? 한원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까지. 자, 메탄이 있고 에탄이 있고 프로판이 있고 부탄이 있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메탄 CH4 그다음에 에탄 C2H6 그다음 프로판 C3H8 C4H10이 됩니다. 그죠? 자, 이때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그래서 여기에 산소 첫 번째 순서는 1. 요 메탄부터 할게. 두 번째 H, 세 번째 O를 맞추는 거예요. C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으니까 1. 오케이. H가 몇 개 있어요? 4. 두 개, 네 개 있으니까 2 맞죠? 산소 몇 개 있어야 돼요? 얘는 2개, 얘는 2개. 합은 4개 있으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메탄이 1몰일 때 산소는 완전소화하기 위해서는 2가 필요하고요. 얘는 1이 필요하고요. 얘는 얼마다? 2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2몰일 때는 4, 2, 4가 되겠죠. 얘가 10몰일 때는 20, 10, 20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열물의 조건이 있는데요. 어떻게 시험 잘 그죠? 열 전도율이 작아야 한다. 그죠? 두 번째 시험 잘 나오면 비표면적이 커야 한다. 그다음에 활성에너지가 작아야 한다. 이게 시험 잘 나오죠. 그죠? 됐습니다. 가열물 특성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 전도도가 작은 것, 활성이 작은 것, 인하점이 작은 것, 착화점, 발화점이 작은 것, 점성 비중, 끓는 점이죠. 무게, 융점이 장애 위험합니다. 온도, 압력, 열량, 연속도, 폭발 범위, 하하 활성도, 연소, 건조도, 연소율은 모두 크수 위험합니다. 항상 여러분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일반적 압력과 그 B점은 얘와는 또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얘와는 의미가 다른 건데 압력과 B점은 주로 뭐냐면 비례하는 거예요. 이때 압력이란 말은 자 여기에 있는 압력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압력은 내부 압력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때 압력은 뭐냐면 내부 압력 큰 게 다 위험하겠죠. 내부 압력. 근데 이때 압력은 평상시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우리가 지금 공기 중에 있는 것이 대기압이라 할 수 있는 건데요. 산에 올라가면 압력은 점점 대기압 누르는 힘은 작아져요. 지금 우리도 코끼리 2마리 타는 것처럼 무거울 수 있는데 올라가면 압력은 작아진단 말이에요. B점도 작아요.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빨리 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증기압은 커져요. 그러니까 압력과 B점은 뭐다? 비례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내부 압력이 된다는 이거 좀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건 대기압, 평상시 압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이 나와 있는데 종류는 어떤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서 산소가 21 볼륨 퍼센트가 존재하고요. 산화제인 1666가 있고요.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조연성 가스도 물론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발화 일으키는 열의 종류인데 각각의 종류 또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어떤 물질이 있느냐? 자, 기름걸레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황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건성류. 불포보다 큰 거예요. 130 이상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가 바로 산화열, 산소 화합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산화열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폭발도 산화 폭발도 있는데요. 산화열이 있는 겁니다. 얘는 분해열, 분해할 때니까 분해열이 있고요. 자, 그다음 얘는 흡착열. 그다음에 얘는 중압열, 중압 반응할 때. 얘는 발효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3번. 상대 습도는 몇 퍼센트? 7 이상 유지한다는 것. 전을 큰 도체를 이용한다는 것. 부도체에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접촉하는 뭐다? 접촉한 전기, 전이차를 작게 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전이차. 됐고요. 자, 폭발 범위를 우리가 외우면 좋습니다. 그죠? 적어도 얘는 아세틀렌이 되겠죠. 얘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산에틸렌도 있지만 얘는 수소 4275, 일산화탄소 74, 그죠? 이氧화탄소 1에44, 그죠? 뭐 시아나수 415, 그죠? 415 시아나수가 있고요. 암모니아 이런 부분, 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 있는데 이거 다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발 범위는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가솔린, 휘발유죠. 외우셔야 되는 거죠. 약 1에서 7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위험도를 계산 방법은 하한계분의 상한계 마이너스 하한계 위험도가 되는 거죠. 폭발부위 넓은 것은 그냥 상한계 빼면 되는데 위험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이 중요한데 위험도는 이氧화탄소가 커요. 이氧화탄소 크지만 폭발 범위는 뭐가 더 크다면 아세틸렌이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예요.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험도 수는 이아산해수가 됩니다. 이아산해수. 아산의 물이 유명합니다. 이氧화탄소, 아세틸렌, 산에틸렌, 수소순이 됩니다. 이건 달라요. 뭐 이디아산, 이가 벤토, 뭐 이건 달라. 이거는 인화점의 순서예요. 인화점. 그죠? 다릅니다. 자, 인화점의 순서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디아산, 이가 여기 되겠죠. 그죠? 이소프렌, 디에틸, 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펜, 이氧화탄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여기까지가 전부 다 특수인화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3도가 되는데 이게 영하 20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얘를 맞추면 뭐야? ED가가 되는 거죠. ED야. ED가. 자, 발화점 확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34도 약, 그죠? 50도까지 될 수 있는데 이氧화탄소 100도. 그죠? 항아린입니다. 항아린도 얼마다? 100도. 항아린도 100도가 됩니다. 정도까지. 자, 불꽃에 우리가 색상이 나와 있는데요. 뭐 담암적 색은 약 520도가 됩니다. 희백색은 1500도가 됩니다. 내려갑니다. 담암적, 위로라 희백. 두 개 남죠? 희황이 됩니다. 여기에 정만 붙이면 돼요. 200 증가되겠죠. 700, 1300, 1100, 850, 950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체 연소가 존재하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꼭 기억해. 표면 분해 자기 증발이 있는데요. 이 표면 연소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얘는 직접 연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또 사연소보다 연속도가 느립니다. 고체 일반 연소고요. 표면 연소가 만약에 액체다, 뭐 기체다라고 하면 틀려요. 부촉매소가 없어요. 왜? 연소의 3요소니까요. 그죠? 수요일달 목요일, 숫, 목탄, 금속분, 코크스가 있는 거예요. 뭐 증발 연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 연소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연소도 물론 존재합니다. 자기 연소는 오리위험물입니다. 얘를 내부 연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리위험물 같은 거, 산소가 있는 거예요. 자, 비정상 연소가 존재하는데요. 얘는 역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우프가 있는데요. 이 블로우프를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까지 상태, 선화 상태까지 나온다라면 여러분 선화까지 찍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연료가스의 연소 속도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분출 속도가 증가돼서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화 상태에서 꺼지는 게 바로 블로우프가 된다는 거죠. 역하의 발생 원인도 아주 중요합니다. 번호가 가열되었을 때 혼합가스량이 너무 적을 때예요. 그러니까 안쪽은 적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밖은 클 수 있는, 안쪽은 적어야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기 압력은 클 때지만 내부 압력 낮을 때가 되겠죠. 그죠? 이 부분 구멍이 커졌을 때가 됩니다. CU가 중요하죠. 얘는 독성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체 내 뭐와 결합해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 운반을 방해합니다. HCN과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HCN은 결합하지 않고 지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CO2는 거의 독성이 거의 없다라 하면 되는데 많은 양이 존재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기보다 무겁다는 거고요. 불산입니다. 3ppm입니다. 자, 얘는 F죠. F. 불소입니다. 특히 모래라든지 유리를 부식시키는데 불산을 노출되었을 때 구미에 노출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삼성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3ppm 보시면 됩니다. 치아수, 방염, 산화질소 있는 거죠. NO가 됩니다. 뭐 내야 구조도 있고 목조도 있는 거죠. 목조는 고온 단계, 내야는 저온 단계가 됩니다. 물론 이제 내야는 뭐 60분 후에 뭐 950도 되기 때문에 단도로 고온 단기로 될 수 있지만 고온 장기로 될 수 있지만 비교했을 때는 뭐다? 좋은 장기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야는 그렇다는 얘기. 내야는 그렇다는 거. 목조는 10분 후에 일반적으로 1300도 되기, 1100도가 되기 때문에 목조는 무조건 고온 단기입니다. 자, 연기 봅니다. 연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일반 연기라는 것은 고체 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액체 밀입자가 조금 있습니다만 대부분 고체 밀입자가 됩니다. 훈수가주로 액체 밀입자 많다라 할 수 있겠죠. 크기가 제일 작습니다. 0.01에서 10 마이크로메타입니다. 안 분지는 뭐 76 마이크로메타. 안개도 10에서 50이 됩니다. 수평은 1, 수직 2, 계단 3이 됩니다. 물론 0.5에서 1이 됩니다. 2에 3, 3에서 5가 됩니다. 연기는 처음에 백색이 되는 거고요. 나중 흑색, 맨 마지막 백색이 되는데 수소가 많은 백색, 나중에는 뭐죠? 산소가 많은 흑색이 됩니다. 일반화된 백색, 유리는 흑색이 될 수 있습니다. 굴뚝 효과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높이가 높을수록 외벽의 기밀도가 있게 되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밀도라는 건 완전히 밀폐된 겁니다. 기밀이 없으면 뭐다? 잘 공기통에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기밀이 있으면 있을수록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저문을 설치하는 거고요. 실내의 온도차입니다. 층간 공기 누설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없으면 누설 없으면 위로 잘 뻗겠죠. 그죠? 누설 되면 될수록 뭐다? 그러니까 여기에 층간이 밀폐되어 있으면 잘 발생되지 않겠지만 엘리베이터 건상 기실처럼 뭐다? 이게 뚫혀 있다. 뚫혀 있을 때는 어떻다? 잘 올라가겠죠. 그래서 층간 공기 누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잘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주로 굴뚝 효과는 언제냐면 화재 시에도 발생되지만 주로 겨울철에 발생이 잘 됩니다. 자, 1일 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 0.5는 어두침침하다는 것, 10일 땐 채성기, 30일 영이 분출될 때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가시거리와 감광개수는 뭐다? 반비례한다는 거죠. 자, 이제 불꽃이 됩니다. 연소 속도, 눈에 보이는 연속도죠. 미연소 가스의 이동 속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꽃이 여기 존재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동 존재하겠죠. 그죠? 이 전체가 화재 플룸이라 되겠죠. 여기가 흐름이 천장 Z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장 Z 흐름이 되겠죠. 이 천장 Z 흐름이라는 건 주로 초기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감지기 여기 설치해야 되겠죠. 자, 얘는 물론 우리가 수소만 단독 부분 4에서 75가 되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혼합가스라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냐? 루비똥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폭발 등급은 높은 게 위험해요. 뭐 3등급, 아이수 3단 고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단격은 뭐다? 짧은 게 위험해요. 자, 방지 대책도 중요해요. 앞 경사지 설치한다는, 감염병 압 낮춘다는 것 중요하고요. 내부는 열 전도가 커야 돼요. 근데 외부는 열 전도가 작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부는 커야 됩니다. 내압 강도를 크게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자, 기상은 기체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체 상태는 기상이 될 수 있고 응상은 고체가 되는데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데 대부분 일치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일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분진과 가스의 비교인데 이것도 한 번쯤 기억해야 좋겠습니다. 가스가 속도 압력은 크고요. 발열량은 분진이 더 크고요. 연습하는 분진이 더 많고요. 이런 겁니다. 일제히 폭발이 있는 겁니다. 얘를 조금 헷갈리는데 가스 한 번에 빵 터지기 전도로 끝나는 거지만 분진은 2차, 3차 기대 복사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진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가루기 때문에 불균형합니다. 근데 가스는 나름 뭐다? 기체니까 균형합니다. 유도거리가 나와 있죠. 짧은 위험해지는데 정리는 연소에서 뭐다? 폭격 발전의 거리가 됩니다. 자, 얘를 많이 물어봐요. 점화 에너지가 강할수록 짧아지는 거예요. 이때 점화 에너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활성 에너지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폭발이 실험치가 되는데 자, 성량을 되는 거랑 어떤 큰 폭발을 터뜨린 거랑 큰 폭발을 터뜨린 게 더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유류화재 이상 현상인데요. 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 건축물에서는 우리가 뭐 플레임, 롤오버, 플래시 팩트리프트가 있지만 유류는 오일 오버. 얘는 2분의 1 이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밀폐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 위험물 중에서 2분의 1 이하가 됩니다. 밀폐되어 있어 탱크 파열되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보일러오버는 주로 이런 부분은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개방 상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중진류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중진류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연료파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물과 기름이 섞여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로 표면에 들어올 때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그냥 넘치는 거예요. 가장 많은 형태가 됩니다. 자, 물과 반응성이 있는 물질을 또 한번 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또 한번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카바이트가 바로 탄화칼슘이 됩니다. 탄화칼슘이 됩니다. 얘는 아세틸렌이 나옵니다. 아세틸렌. 카바이트는 탄화칼슘이니까. 자, 그 다음 나트륨은 수소가 나오겠고요. 무기가 산소가 나옵니다. 뭐 이런 거, 그죠? 이나칼슘 포스페이 나오겠죠. 자, 플래시오브 현상이 중요합니다. 순발 연소입니다. 주로 복사열에 의해 발생되는 거. 위에 복사열, 천장을 그래 분연화시키는 게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폭풍 충격 수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걸 조심해야 되는데 일반적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백드래프트와 비교했을 때는 뭐 폭발이라 보진 않습니다. 백드래프트가 폭발이 되겠죠. 근데 폭발적은 맞습니다. 또 연료 지배, 상기 지배 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자, 요걸 볼게요. 발생이 만약 되었다라면 산소가 많아요. 많으면 연료 지배형이 됩니다. 왜? 연료에 지배되니까. 가열물이 적겠죠. 근데 산소가 부족해요. 폐쇄적이죠. 얘는 뭐다? 한기 지배가 됩니다. 얘가 더 격렬하다 할 수 있는 거. 창고 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백드래프트 대책이죠. 얘는 산소의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훈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드래프트 발생되기 위한 조건은 안에 건물은 한기 지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목재의 진행 과정인데요. 뭐 화재 원인, 무염, 발염, 발화, 그죠? 발화라는 말이 좀 많이 쓰이는데 발화기라고 하면 우리가 초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발화는 그 천장 소의 불이분 단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플립 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출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을 전기, 이 뒤를 후르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체성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연소 낙하, 진화가 되는 겁니다. 이 발화라는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발화점에 있는 발화와 또 하즈수학 규정에서 발화와는 또 다릅니다. 하즈수학 규정의 발화는 지속적 불이 붙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얘는 천장소의 불이 붙는 단계 됩니다. 자, 폭열은 초기에 발생되겠고요. 플래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와 관계냐면 압축 강도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강도가 센 고강도일 때 많이 발생됩니다. 하지하중입니다. 하지하중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목바 가발이 됩니다. 목바 가발이 되겠죠. 그래서 목재의 발열량, 그죠? 바닥 면적은 반비례합니다. 얘는 비례하는 거죠. 비례, 그죠? 감소시킨 방법 내장재의 불연화가 됩니다. 단위 면적당 가열물의 중량이 되는데 면적이랑 당이란 말이 붙이잖아요, 그죠? 당이란 말이 붙이면 이 앞에 거는 뭐냐면 꼭 기억해야 돼. 분모가 됩니다. 분모.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약분해버리면 결국 뭐만 남냐면 제곱미터하고 킬로그램밖에 안 남아요. 왜냐하면 발열량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고 얘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니까 약분 소분해버리면 얘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래서 면적당 중량이 필요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재 가옥도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최고 온도입니다. 지속 시간입니다. 자, 얘가 바로 뭐냐면 하재 하중이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뭐다? 강도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열물량이 많아지 온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개 태울 때, 두 개 태울 때, 세 개 태울 때 온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 영향이 있는 거고요. 강도, 온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 건축물의 방제입니다. 공간적 대응, 공대 해도가 됩니다. 그죠? 공대 해도. 자, 첫 번째는 대양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햇빛성이 되겠고, 세 번째 도피성이 됩니다. 이 공간 대응이 되겠죠. 우리가 사실 여기 방화벽도 있고요. 목주에 설치하는 거고요. 방화문이 나와 있는데 방화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30분 있고 60분 플러스가 있어요. 지금 갑종만 을종만 쓰이고 있는데 같이 보셔야 돼요. 물론 이 바뀌었는데 아직 안 바뀐 법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60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얘는 기억해 봅시다. 방화문은 30분은 목적은 연기와 그리고 불꽃 차단하는 수 있는 거예요. 60분 연기 불꽃을 60 이상이 되는 거죠. 60분 플러스는 뭐다? 연기 60 이상이 되는 거고 열을 뭐다? 30분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뭐냐면 자, 이걸 비차열성이에요. 비차열성 할 수 있겠죠. 비차열성. 피난 본능이 있는 거고요. 기소 본능,
피 본능, 그죠? 지강 본능, 반응 걸리는 거고, 추종 본능, 그 다음에 자회 본능이 됩니다. 자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고정식 설비죠, 고정식. 자, 그 다음 원시적 방법입니다. 원시적. 그 다음에 수평과 수직이죠. 뭐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수평은 주로 계단이고 수직은 계단이 되는 거고 얘는 뭐다 복도가 됩니다. 자, OX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이 OX 문제 여러분 한번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OX 문제 풀어보고 여기 OX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출 지문을 기본해서 기출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읽고 박스에다 찾아서 써야 되는데요. 산화라는 것은 산소는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고 잃고 얻음이 되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얻음, 이름, 증가.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산화입니다. 반대가 바로 뭐다? 산화제가 되는 거고 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원제가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한원제는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 다른 물을 한원시키는 거예요. 한원제는 같은 말은 가연물이에요. 가연물. 알겠죠? 한원제는 뭐다? 가연물이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한원제. 같은 말은 뭐냐면 한원성이 됩니다. 같은 말은 한원성.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고체 액체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액체 기체는 기화된다 하는 거죠. 고체와 기사인 두 개의 다 사이는 뭐다? 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물론 요기 과정 있죠. 요기 과정은 액체에서 고체 액체 되는 과정은 흡수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고체에서 기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체에서 기체도 전부 다 얘는 뭐다? 흡수가 됩니다. 반대는 뭐다? 방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수 범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연수 범위가 넓을수록, 그죠? 하한계가 낮을수록, 상한계 높을수록 증가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연수 높다는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넓다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4번 봅니다. 공기유통이 조심해야 되겠죠. 공기유통이 방지법이 되는데 만약 얘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본다면 답은 반대가 됩니다. 그죠? 방지법은 공기유통을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뭐다? 낮게 유지해야 되겠죠. 열추 용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습도를 낮춰야 되겠죠. 습도를 낮추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습도가 촉매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이. 그래서 낮추는 게 맞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그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 되겠죠. 얘는 이제 발화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 예를 들어서 불이 스스로 붙는 점이 되겠죠. 이건 낮아지는 조건이 되는데 뭐 발화점은 일반 34도 확률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자, 활성 에너지가 뭐다? 작을수록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탄소의 길이가 늘어질 때 탄소가 많을수록 있죠. C2H6, 뭐 C4H10 이런 데 들어갈수록 발열량이 더 많아지고 발화점 낮아져요. 연소점, 자, 발화점 낮아지는데 인하점 높아져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발화점 낮아집니다만 인하점 높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복잡할수록이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연기에 대한 얘기인데 1, 2,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이 됩니다. 2, 3, 3이 5가 되겠죠. 1, 2, 3. 답은 1번 됩니다. 자, 블레비에 대한 현상인데 블레비는 경사를 지어 설치하는 거고요. 가마 밸브 압력을 낮춘다는 거죠. 자, 외부로 열을 방지하고요. 열 전도가 높은 걸 쓰는 거죠. 그렇죠? 니압 강도를 크게 유지해야 됩니다. 높게.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자, 8번 봅니다. 하재 위험성이 되겠고요. 발열량입니다. 하재 규모를 결정하는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일반 발열량, 하재 위험성 이런 부분은 하재 규모, 위험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재 하중이 된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오일 오버가 되는데 오일 오버는 사료 위험물이 되겠고요. 저장된 사료 위험물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사료 위험물 4,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가장 크다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크다. 그죠? 가장 크다라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크다. 답은 몇 번? 4번 됩니다. 목재는 하재의 원인, 무염입니다. 무염. 그 다음에 발염, 추락. 같은 말은 발화가 되겠죠. 체성기, 연은 아까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채우면서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어마무시하게 좋은 교재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채워가면서 또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객관식 지문을 여기까지 채워야 되냐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필수가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러분들 하시면 분명히 고득점으로 보답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